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엘리아입니다. 골 추석 연휴 기간 뭐 별일 없으셨죠? 요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걱정입니다. 코로나 또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가 움츠려 있는데 날씨가 또 차가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예방주사 꼭 맞도록 하세요. 요즘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OBS 방송 통해서 동시송출하는 법, 그리고 유튜브 관련해서 파워포인트에서부터 포토샵까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마이크를 굉장히 힘들게 또 마이크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USB 마이크가 잘 안 됐었는데
믹서기 관련해서 공부도 좀 하고, 노이즈 관련해서도 공부를 좀 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뭐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는 항상 뭐 진보니 보수니 찬반이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죠. 이 포토샵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좀 젊었을 때 많이 배워둘 걸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조금 배우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공부를 하니까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네요. 지금 현재 지금 아프리카 TV하고 이쪽 유튜브하고 지금 동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 왼쪽에는 아프리카 TV를 띄워놓고 이 두 번째 모니터에는 유튜브를 띄워놓고요. 세 번째 모니터에서는 이제 유튜브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채팅창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 프릭샷 제가 키고 하고 있고 유튜브는 OBS를 통해서 송출을 하고 있는데 이 세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채팅창도 지금 공부를 해서 좀 올렸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람은 뭐 실수도 하고 부족합니다. 누가 완성체가 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가 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자체도 우리에게 좋은 어떤 말들, 좋은 행동들을 보여주셨지만 또 실수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한 일주일을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내일부터 해서 야외 방송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찬바람이 불면 들판에는 곡식들이 이제 탈곡이 다 되겠죠. 이제 다 베고 다음 주 중에 벼가 다 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남서해안이죠. 우리 지역에 남서해안인데 날씨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논에 땅이 잘 말랐고 수분이 부족할 정도로 알곡들도 잘 익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뭐 피해도 본 농가들이 많죠. 요즘 농가에서는 보험을 들어서 보험으로 보상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편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뭐 TV조선이나 채널A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들이 발생되고 있었죠. 이런 것들은 종편의 승인을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종편이 과연 우리 실생활에 얼만큼 많이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알아봐야 될 겁니다. 사실 굉장히 왜곡된 이야기들이 종편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이렇게 퍼졌었죠. 이번에 재승인이 안 되면 뭐 본인들이 판단하겠지만 피해를 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사실에 입각해서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저 관심 받으려는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언론들이 그리고 방송들이 그런 했던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됐었죠. 거기에 비해서 어떤 제재나 사과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거죠. 우리 종편이 전국에 이렇게 퍼질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은 각 지역의 어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것에 어떤 국가 지원으로 TV가 다 바뀌면서 그 세트박스에서 종편을 고정시켜 놔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TV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40대 한 중반 이후부터는 굉장히 TV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영화나 어떤 드라마 이런 것들을 좀 돈을 투자해서 호기심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인기를 끌어서 종편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 목적은 사실 값싼 패널들을 모시고 하루 종일 사회적인 어떤 시사들 그리고 이슈들을 다루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정작 알고 넘어가야 될 거를 놓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정작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잊혀져 가게 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들이 종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종편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사실 다큐를 굉장히 많이 다뤄야 됩니다. 다큐를 많이 다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우리가 다큐 종편의 주 저거는 핵심 TV 방송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 그런 내용보다 굉장히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게 어떤 토론이죠. 종편은 어떤 사회적 이슈나 시사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굉장히 TV조선이나 채널A는 보지 않습니다. 너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보면은 너무 막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막 대하는 시청자에 대해서 호기심을 굉장히 유발하는 발언들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몇 번 테스트는 했어요. 근데 목소리는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아들의 편지 해수부 공무원 월북 사건이라 해야 되나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던지 우리 군에서는
월북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바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가족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월북으로 이렇게 판정이 된다면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수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어떤 혜택들이 많이 줄겠죠. 우리가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사과를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우리는 조금씩 이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월북이든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우리가 그 유족들에게 어떤 위로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옛날 같으면 월북한다 이렇게 하면 3대가 힘들었죠. 그 가족 전체들, 친척들, 요즘 8점까지 인정하지만 옛날에는 더 많았죠. 그런 어떤 집안 전체가 연좌제에 묶여서 그렇게 힘들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시 작전권에 대해서 요즘 국정감사 기간이죠. 그래서 정시 작전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시 작전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이 있죠. 평시작전권이나 전시작전권. 평시작전권은 이양이 됐어요. 예전에 이양이 됐고 전시작전권인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을 맺었고 휴전 상태죠. 평화협정까지도 맺었나요? 미국과 북한은 전시 상태고 휴전 상태인데도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한반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국군의 어떤 작전을 통제하는 게 전시작전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사령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한미연합사로 이양이 됐죠. 전시작전권이 전쟁이 되면서 남북 한반도 어떤 전쟁 이후에 전시작전권을 이양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시원하게 이양해 줬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엔 사령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쟁 이후 그 참가국들이 16개국 한국전 이후 이렇게 창설이 됐죠. 그 위해서 전방부는 여기 휴전선 판문점에 있고 후방부는 일본에 있다고 그럽니다.
78년도에 한미연합사가 창설이 됐고, 한미연합사가 사실 지금은 전시작전권을 사용하고 있죠. 평시작전권 같은 경우는 이미 됐는데, 전시작전권은 한 5년 전 정말 무기한 또 연장을 했죠. 전자권 뭐 가져오자고 하니까 일명 보수라는 분들이 뭐 핵미사일 관련해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은 연기해야 된다. 우리가 가져오면 안 된다. 우리가 연 48조나 들어가는 어떤 국방비에 비해서 모 장군은 정말 비굴할 정도로 굉장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죠. 지금은 한미연합사에서 작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라는 거는 뭐 한국과 미군의 어떤 통합사령부죠. 대한민국군하고 주한미국 연합군을 지휘하는 어떤 한미연합사 78년도에 창설됐네요. 연자제라는 건 참 무서운 거죠. 전시작전권, 연자제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특수성이죠. 남과 북이라는 대치체제를 어떤 한 단일 민족이지만 둘로 나뉘어서 지금까지도 서로 대치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100년 전쟁이라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꼭 그런 다큐는 한번 보십시오. 100년 전쟁 볼만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로 진보의 보수인지 나누어졌는지 그런 것들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자제 이야기했는데 연자제의 뜻은 이런 내용.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 연자제라고도 쓴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자제를 금지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시대가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이나 모든 어떤 국가 고시 같은 경우 이런 연자제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좌절했던 분들을 주변에서 저는 한 번씩 볼 수 있었죠. 요즘 국가고시 이야기하니까 또 의대생들 국가고시 관련해서 각 대학 교수들이 사과를 하고 뭐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국민들 반응은 너무 싸늘하는 거죠. 왜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어떤 의료계의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했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교수들 사과도 애초에 처음부터 사과를 했으면, 타협을 했을 때 의협과 어떤 정부의 타협이 있을 때 바로 했으면 그거에 대한 국민의 어떤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싸늘하죠. 의대생들 국가고시, 재고시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교수들이 사과하고 다시 그거를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시 재고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혜택을 그분들만 줄 수 있습니까? 내년에 기약해야죠. 내후년을 기약하고 교수들이 앞장서서 파업을 유도했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교수들이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랬던 생각들이 지금 이 커가는 성장하는 이런 의대생들의 앞길에 굉장한 타격을 주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개천절 집회에 어떤 차벽이 굉장히 광화문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TV 방송을 통해서 저는 봤습니다. 그거 통해서 차량 시위, 1인 시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시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 차벽을 보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광화문을 삥 둘러싸서 차벽 세웠던 모습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는 조용했던 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그 차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들이 많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그 차벽의 어떤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어떤 전체 우리 서울 시민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통행의 자유라든지 이것을 방해했다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통로를 충분히 열어놓았겠죠. 그런 부분이고 내일 또 한글날 시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내년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어떤 저항 능력이 재생 능력이 저항 능력이라 해야 되죠.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코로나라는 게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다 사람들 감염이 돼서 항생체를 몸에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확산이 전 국민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예방할 수 있는 약들이 나와야지 해결이 되지 않겠나. 2022년까지 갈 거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최대한 빨리 사라지고 근데 문제는 이런 바이러스는 전체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감기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 감기약이라고 나오지만 감기를 안전하게 대체하지는 못하잖아요. 바이러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대체하기 힘듭니다. 손발 깨끗이 씻고 겨울철에는 좀 따뜻하게 입고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 좀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입으세요. 감기 걸리고 이러다 보면 몸이 약해져서
어떤 항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 거 항상 생각하시고, 뉴스타파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한국전쟁 일어났을 때 불과 3일 만에 3일차 한강 다리를 끊고 도주한 이승만 대통령과 군 수뇌부. 군 수뇌부로 그때 당시 군 수뇌부는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다시 16일 후 메가더 사령관에게 이 다리 3일차에 한국전쟁 발발했는데 3일차에 한강 다리 끊고 도주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서 남긴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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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마라 해놓고 본인은 한강 다리를 그 유일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끊어버리고 3일 만에 3일차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우리 국민들이 느껴야 하는 굴욕감을 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6일 후 메가더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 대신 군을 지휘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승만 대통령. 편지 내용은 물론 그 뉘앙스까지 아주 굴욕적이었다. 이건 뉴스타파에서 나오네요. 현 작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 지휘권 일체를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가 그렇게 전해졌다 합니다. 한국군은 귀하의 희하에서 복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작전 통제권은 이렇듯 허망하게 유엔군 사령부에 넘어갔죠. 16개국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군에 넘어갔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런 과거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굴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또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보는 부분은 전시 작전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각이 되네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요즘 BTS 관련해서도 BTS는 저는 국위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랑스럽고요. 그렇다고 해서 연예인들이 어떤 병역 특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병역 특례 많이 받죠. 어떤 스포츠와 어떤 연예인들 관련한 어떤 이런 병역 특례가 나오면 사실 저도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BTS를 좋아하지만 그분들의 병역 특례를 해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는 않아요. 어떤 병역 혜택 특혜를 어떻게 준다는 거는 맞지 않다. BTS 멤버들도 다 군대 간다고 그랬는데 주변에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고위직에 있던 분이 남한으로 우리나라로 오셔서 제3국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왔는데, 뭐 제가 지금 아는 것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알려서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밀 사항이라고 봐야죠. 그분의 어떤 이런 어떤 신체적인 안전, 그리고 어떤 국가적인 보안에 요즘에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딸이 아직 북으로 송환돼서 북에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북으로 보내달라 이러겠지만, 이 남한으로 올 때 이미 어떤 서약을 하고 어떤 조건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다 서명을 했더만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불편한 부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나라 대사관으로 있었나? 제3국으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요즘처럼 해수부 공무원 이런 문제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게 사실이라면, 국군에서 어떤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태영호 씨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도 하고 강남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보수의 텃밭이라는 강남에서 태영호 씨를, 그분들이 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보수라고 지향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대립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요즘 남북이 좀 평화적으로 가는 어떤 상황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남북은 평화체제로 가야 되고, 어떤 민간 교류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어떤 통일로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런 상황들은 어떤 이념의 문제들이 또 있고, 어떤 찬반의 국민들의 찬반들이 또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간 교류가 빨리 되고 어떤 도로들, 철도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사실 우리가 비행기나 배로 이동하는 어떤 물류 비용보다 철도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또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우리가 여행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우리 한반도에 어떤 긴장도 완화될 것이고, 요즘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안 나오네요. 조용하시네. 박지원 우리 국가정보위원장님도 잘 하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잘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좀 성과들을 빨리 보여주셔서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개성공단 입주자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OECD에서 우리가 이번에도 경제 관련해서 1위를 했다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을, 올해도 연말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요. 내년에도 성장 기반이 굉장히 높죠. 중국 같은 경우는 OECD 회원국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1위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고무적이고 지향해야 하는 어떤 일이지만, 세계 경기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장을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냐. 이제 앞으로 함께 세계는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누구는 성장하고 누구는 성장하지 않는다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 제가 일주일 동안 쉬어서 오늘 방송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우리 손 사장님처럼 종편이지만 JTBC를 한동안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손 사장님이 이제 안 계셔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사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치나 이 사회적인 면에서 굉장히 친근해야 됩니다. 정치를 거부하잖아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오늘 하루만 산다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는 정치는 그 생활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고 담을 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 모든 어떤 사회적인 활동,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10월 8일 목요일 종편방송의 제 승인이 저는 그 법적인 제재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채널A나 TV조선은 좀 어렵지 않겠나, 좀 안 됐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자주 계속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좋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해 주십시오. 10월 8일 목요일 엘리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